네 번째로 핵자기 공명 분광법 NMR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자기 공명 원리입니다. 핵의 외부 전자를 흡수하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과는 달리 핵에서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핵자기 공명이라고 하죠. 라디오파의 특정 주파수와 원자핵이 공명하는 현상을 이용하는데 라디오파를 이용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측정 대상으로 하는 핵은 주로 H, 그리고 13번 탄소, 15번 질소, 19번 플로르, 31번 인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핵자기 공명 분광법을 사용할 수 있는 원소는 주로 측정되는 대상이 되는 핵이 원자 번호 또는 질량수가 홀수여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23년 2회 69번으로 우리 교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물은 흡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센 자기장에 놓여야 합니다. 그리고 센 자기장에서의 분석물의 핵은 라디오 주파수를 흡수하여 핵 스핀이 변하게 되고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검출해서 NMR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됩니다. 유기무기 화합물의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화학적 이동이라는 것은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기장에 분석물이 놓여져 있을 때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분자 내 전자가 핵을 가리는 정도에 따라서 핵의 공명 주파수가 달라지며 이때 측정되는 신호의 위치를 말합니다. 이 화학적 환경에 따라서 화학적 이동이 변하게 되는데요. 핵심 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움 상수가 클수록 높은 봉우리가 나타나고 가리움 상수가 클수록 핵이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장을 더 크게 해줘야 한다. 전자의 밀도는 핵을 포함하는 화합물의 구조에 의존한다. 이 가리움 상수에 대한 내용이 핵심 키에 적혀져 있는데 중요합니다. 가리움 상수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움 상수라는 것은 전자가 외부 자기장을 가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리움 상수는 핵 주위의 전자 밀도와 공간적인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전자 분포의 변화가 핵의 핵자기 공명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화학적 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리움 상수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이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전이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복사선의 주파수에 이러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계산식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 지금 뒤에 가 있고 라디오 주파수로 계산식을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자기장의 세기로 해서 한번 바꿔보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러한 공식으로 해서 암기하셔도 좋고 기본식으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로는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23년 4회에 50번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09년도 2회에서도 나왔고 17년도 4회에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공식을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MR 자석의 세기를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본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개념 잡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키 보시면은 수소의 NMR 화학적 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이동은 외부 자기장의 세기에 무관하고 가리움이 적을수록 낮은 자기장에서 봉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00MHz의 NMR로 얻은 화학적 이동은 200MHz의 NMR로 얻은 화학적 이동보다 크고 화학적 이동은 편제 반작이 전류 효과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도 핵심키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물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물질도 알아두어야 하겠죠. 기준물질은 내부 표준물질이라고 해서 연구대상 핵과 용매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테트라 메틸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연구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TMS는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물에 녹는 물질인 경우 트리메틸 실릴 프로판 설폰산 나트륨,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물질도 사용하게 된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이 TMS는 비활성이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유기용매에 녹으며 증류에 의해 시루로부터 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핀 갈라짐입니다. 스핀 갈라짐도 중요하죠.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스핀 갈라짐은 외부 자기장이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화학적 이동으로 인한 봉우리들의 분리는 인접한 핵의 자기 모멘트가 바로 인접한 핵의 자기 모멘트와 상호작용해서 다중 전위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스펙트럼의 봉우리 갈라짐은 인접한 탄소에 결합한 수소의 수에 하나를 더한 만큼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즉, N개의 양성자의 이웃한 양성자는 NMR 스펙트럼에서 N 플러스 1개의 봉우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N 플러스 1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중선에서 각 봉우리 사이의 거리를 짝지음 상수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같이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탄올 NMR 스펙트럼 보시면은 낮은 분해능 기기를 이용한 에탄올 NMR 스펙트럼과 높은 분해능 기기를 이용한 에탄올 NMR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낮은 분해능 기기일 때는 이렇게 뭉툭한 그런 봉우리를 확인할 수 있고, 높은 분해능일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피크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낮은 분해능 기기를 이용한 에탄올 NMR 스펙트럼의 봉우리는 1대 2대 3의 면적비를 가지는 OH와 CH2, CH3 3개의 양성자 봉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OH의 수소 원자가 중수소로 치환되면 첫 번째 봉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높은 분해능 기기를 이용한 에탄올 NMR 스펙트럼은 스핀 분리에 의해서 메틸렌과 메틸의 봉우리는 4개, 3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중 봉우리 면적은 정수비를 가지게 되고, 메틸렌의 4개 봉우리는 1대 3대 3대 1, 메틸의 3개 봉우리는 1대 2대 1의 면적비를 가지게 됩니다. 에탄올의 메틸렌 띠에 대한 다중성은 인접한 메틸계의 양성자 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아까 N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래서 3 플러스 1인 4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다중선의 상대 세기입니다. 이 내용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23년 1회 77번으로 문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22년 4회 80번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적으로 동등한 양성자 수에 따른 다중도와 봉우리의 면적 비율입니다. 오답으로 n이 3일 때가 오답이었는데 1, 2, 3, 4 이 네 가지가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중도가 2, 3, 4, 5라는 거, 상대적 봉우리 면적 비율이 1일 때는 1대1, 2일 때는 1대2대1, 3일 때는 1대 3대 3대 1, 4일 때는 1, 4, 6, 4, 1 이렇게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핀 분리 규칙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 잡기 문제도 해설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 잡기 문제 나중에 기출문제 또 나오니까 기출문제 해설할 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공명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가 다른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RF 신호로 동시에 조사하는 방법을 이중 공명 방법이라고 합니다. 스핀 짝풀림, 핵의 오버하우즈 효과, 스핀 티클링, 택간 이중 공명이 있습니다. 복잡한 NMR 스펙트럼의 해석을 도와주고 스펙트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증대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쭉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 참고해 보면은 13번의 탄소는 자연의 1.1%만 존재하는데 자연계 존재비가 매우 낮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13번 탄소의 NMR에서는 N 플러스 1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탄소 NMR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의 탄소의 화학적 이동은 H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봉우리가 겹침이 적습니다. 그리고 탄소 원자가 이웃하며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서 동종 핵의 스핀 짝지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스펙트럼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H보다 C의 핵의 공명이 매우 작아서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도의 분석기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을 해서 23년 2회 73번 문제 풀 수 있는데요. 09년도 5회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성자 짝풀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 짝풀림입니다. 넓은 띠 짝풀림, 그리고 공명 비킴 짝풀림, 펄스 또는 게이트 짝풀림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하나 추가로
핵의 오버하우즈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FTNMR의 주요 부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석이 있고 시료 탐침부가 있구나. 그리고 제어기와 검출기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만 분광법이 뭔지 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를 통과하는 복사선이 산란하는 정도를 이용하는 분석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고유의 산란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발생하는 산란광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라만 분광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란이라는 말이 나오죠. 산란은 복사선이 비춰지면 분자의 결합 주위에 분포된 전자들이 순간적으로 분국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복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산란광의 세기는 광원의 0.001% 정도로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그 산란의 종류가 라만 산란이 있고 레일리 산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기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이 아래에서 시료 용기로 아래로 90도로 들어가고 파장 선택기를 통해서 검출기로 빠지게 됩니다. 광원이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고 레이저 광원은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형광이나 시료 내 불순물에 의해 방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저의 높은 출력으로 강한 라만 산란을 만들어서 적당한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할 수 있고 광원과 검출기가 일정한 각도인 90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저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여러분. 시료 용기는 깨지기 쉽고 대기죽에 불안정한 NaCl 대신에 유리나 석영 시료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장 선택기는 강한 레일리 산란 복사선에서 비교적 약한 라만 산란선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로 파장 선택기를 사용하고요. 이중 또는 삼중 회절발의 단색화 장치 또는 노치 필터 등을 이용합니다. 검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출기에는 광전증배관, 광계수기, 광다이오드 배열 검출기 등을 사용을 합니다. 분광법의 종류에 따른 양자전이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분광법의 종류가 나와 있고 양자전이 형태. 여기에 관련해서 23년 1회 76번으로 이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1회 6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전자기 복사선 중 핵에 관련된 양자 전이 형태를 이용하는 분광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였는데 양자 전이 형태가 핵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감마선 방출이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각각 짝지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X선 흡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X선은 고에너지의 전자의 감속이나 원자의 내부 궤도 함수에 있는 전자의 전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단파장의 전자기 복사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전자에 따라서 X선 흡수 방출 형광 및 회절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